Hello everyone. Welcome to Discover America. 오늘 미국의 발견의 강의에 자료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강의의 주제는 여기 화면의 가운데 보시는 내 심장을 Wounded Knee에 묻어주어. Wounded Knee. 바로 문맥상 어떤 장소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상당히 외진 락키 산맥의 동쪽 언저리에 있는 사우스 다코타 주에 있는 한 그 들판 지역인데요. 거기 하천 그 크릭이 흘러 들어가는데 어떤 스트림이 거기가 무릎이 이렇게 들러가면서 깨진 듯한 그런 깨져나간 부분이 있는 듯하게 그렇게 하천 물이 휘어 들어갑니다. 그 하천이 또한 Wounded Knee Creek이고요. 그쪽에 그 들판 그 지역이 Wounded Knee인데 내 심장을 어디에 묻어달라 상당히 좀 극적이고 너무 애절한 그런 이야기죠. 네, 여기 책 강의 제목 바로 왼쪽에 책이 보이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바로 Bury My Heart at Wounded Knee. 깨진 무릎에 그 마을에 내 심장을 묻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애절한 제목의 책입니다. 이 Wounded Knee가 또 Massacre라는 뒤에 대학살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여기서 1890년 12월 29일 추운 겨울날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학살이 있었던 지 지금 거의 130년이 넘은 그러한 시점인데요. 그 대학살은 근래에 들어서는 미국 역사를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거의 현대사를 할 때는 언급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지만은 대중들에게는 많이 잊혀진 그러한 슬픈 현장입니다. 거기를 제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좀 더 지금보다 영했던 그런 젊은 학자로 거의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그 Wounded Knee의 그 학살이 지난 그 집단 무덤 위에 서서 그 집단 전체의 그 추장이었던 빅풋, 발이 굉장히 컸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도 거기서 미군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분의 묘비석 앞에서 이 지하가 전부, 이 땅 아래가 전부 다 그런 집단 매장의 현장입니다. 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는 추장에 대한 그런 예우로 여기 지금 묘비석이 서 있는 커다랗게 그러한 모습입니다. 많이 슬프고 그러지만은 우리 인류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지난 과거의 역사이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아주 소중한 그런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네, 지금 그 다음에 저에 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Wounded 위의 무덤들 위에 서서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또는 그것이 결여된 것 또는 상실된 것은 어디서 와서 우리 사람들은 인류는 어디로 그 존엄을 향해서 어떤 존엄으로 해서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강의입니다. Wounded Knee Massacre MASSACRE 대학살입니다. 1890년. 지금 지형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은 미국 지도에서 어디냐 하면은 이 락키 산맥에 있는 이 만테나 와이오밍 이쪽 있죠? 거기에 오른쪽 언저리에 있는 아주 높은 지대는 전혀 아니고요. 거기서 네브라스카 주의 위쪽의 경계를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사우스 다코타의 한 지역입니다. 상당히 그 건조 지형에 해당하는 굉장히 그래서 척박해서 별로 비옥한 그 토양도 없고 곡식도 잘 맺어지지 않는 그런 곳으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그 원주민들이 비교적 동쪽에서 이쪽으로 몰려서 여기에 인디언 레저베이션이 설정되면서 여기에 정착하게 된 그러나 그 또한 백인들의 질투와 그런 차별과 억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겨울날 죽어간 그래서 얼어붙은 시신을 그렇게 순식간에 죽이고 순식간에 매장하고 떠난 그런 슬픈 기억이
그런 현장입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외져 있고, 그리고 물론 이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큰 바위 얼굴이라고 미국의 그 아주 훌륭한 대통령들이 그 화강암, 그래닛 마운틴의 그 마운트 러시모어 그 화강암 산에 네 분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마운트 러시모어. 한국에서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많이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근데 큰 바위 얼굴은 미국 사람들이면은 평생 동안에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왜냐하면 여기가 외지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거기 한 군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또 누구를 친지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보거나 쇼핑을 가거나 또 다른 명소를 함께 간다든지 그럴 때 이제 여행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너무 외진 곳이어서, 그리고 그러한 상업이나 다른 여행자를 위한 다른 활동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마음 내고 가족들과 함께 차로 해서 한 4박 5일 아니면 비행기로 멀리 큰 돈을 내고 그렇게 여행을 이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죠. 그래도 여기 운디언리를 생각하고 거기를 연장해서 방문한 사람들은 대단히 적은 그런 수입니다. 저기가 바로 운디언리 빨간 지점이에요. 이 운디언리 매서커 대학살은 미 연방군 US Army 또는 백인들 집단에 의한 아마도 최대의 그리고 최후의 그런 메이저 그 원주민 대학살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운디언리 사우스다코타의 가장 넓은 개념으로는 수족,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러코다족, 그 안에 오글랄라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요. 대개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그 러코다족의 네이티브 아메리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그 일반론으로 왜 원주민들은 동부에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밀려났는가 하는 이 퀘스천 또한 중요한 이 원주민의 역사, 인류의 그런 어떤 관계성, 사회적인 그런 것을 시사해주는 점이 많은 그러한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이 동쪽에서 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점점 동부 쪽으로 일단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1607년에 버지니아 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1620년 쪽에 보스턴, 매사추세츠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백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에는 1500년대 거기에 플로리다 주에도 스페니시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서쪽으로 지금 이게 마운튼 웨스트 지역이라고, 라키 마운튼 자체에서는 오른쪽 동쪽의 언저리인데요. 이 지대, 그리고 또 남쪽에 지금의 네바호나 호피족이 있는 그 외에도 많은 족들이 있어요. 애리조나나 뉴멕시코 이런 쪽으로, 거기를 이제 사우스 웨스트 지역이라고 그러죠. 거기로 밀려난 이유는 백인들이 정착을 해야 되니까 동쪽에서부터 백인들이 점점 인구가 밀집되면서 인구의 그 프레셔, 압력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서부로 밀어내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쪽에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모여서 살아라 하고,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아쉬운 자들인데 세력이 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살도록 협약을 맺고,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동안에 또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러한, 아니면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발견이 나중에 드러났다, 판명이 됐다 그러면은 또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정착, 그 세틀먼트의 프레셔, 인구적인 압력이죠. 그리고 귀금속 광물이 발견될 때 좋은 토양과 정착 환경이 여기 괜찮네, 나가 하고 몰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어디로 가냐면은 가장 척박한 거의 중요한 그 데피니션이 드라이한 건조 지대가 되는 거죠. 사막처럼. 그리고 경제활동해도 별로 그것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주 자체도 힘든 이러한 지역으로 이들이 몰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그 지역이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쫓겨나서 재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만테나, 락키 산맥 일대입니다. 아이다호 마찬가지죠. 오클라호마 그 아래쪽에, 그리고 뉴멕시코, 애리조나. 이 이외에도 물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전 주에 뭐 거의 여기저기 큰 수, 작은 수, 소수들이 섞여서 흩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쪽 락키 산맥 일대의 그런 지역으로 특히 그 척박한 건조지형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미군이나 또는 백인들의 집단에 의해서 대규모로 학살을 당한 몇 개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한 8대의 사건들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원덴리 1890년 사우스다코타주다. US 7th Cavalry, 미국 제7기병대 연방 군이에요. 최소 150에서 200. 아마도 250에서 300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생명이 소중한데 죽은 것이 추정이 되고 뭐 이래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 굿 퀘스천입니다. 연방은 학살을 하고도 그다지 사람이 누가 죽었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굳이 셀 노력도, 그것을 기록에 남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리고 원주민의 그런 그룹들이 우리는 부족이라고 그러지만 트라이브, 그분들은 지금은 네이션, 민족, 국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분들 또한 그렇게 호적을 갖거나 아니면 그 땅, 랜드 디드, 그 토지 문서라든지 그러한 등록, 그런 정부의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죽고 나서 다 수집이 안 되는 그런 슬픈 그런 역사예요. 두 번째는 마리아스 매서커라고 이 만테나주, 그 락키 산맥의 그 위쪽이죠. 거기에 있는 그 강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미 연방군이 약 170여 명에서 200명까지의 블랙피트 족의 사람들을 대부분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전인 1868년에 와시타 리버 마서커라고 현재의 오클라호마주의 서부인 샤이엔, 이거는 샤이엔 족도 있고 샤이엔 타운 시도 있어요. 그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 운디니처럼 미국 7기병대가 약 100에서 150명의 이 사람들을 학살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4년 전에 1864년에 샌크릭 매서커라고 현재는 콜로라도주 덴버 아름다운 지역이죠. 그 일대에서 있었던 샌크릭, 이런 강이나 크릭 옆에서 이 학살 사건들이 대부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테리토리라고 하는 백인들이 여기를 개척해 들어가는데 이 테리토리는 그냥 영토라고 번역하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주가 스테이트로 형성이 되고 스테이트가 인정이 돼서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로 들어오기 전에 아직 인구수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정착 임시 예비 주의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콜로라도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밀리샤라고 그러는데요. 이 밀리샤는 뭐냐면은 정식 US 아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 무장하고 훈련을 한 자치 방위 그런 그러한 그룹입니다. 이 사람 백인들의 밀리샤가 약 150에서 200명 정도의 샤이엔과 에라파호족을 여기서 학살을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샌크릭 매서커, 그 대학살 1864년에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베어 리버 매서커인데요. 여기서는 또 강가에서 일어난 것이죠. 현재의 그 와이오밍주 근처, 만테나주 근처 그 락키 산맥의 한 지역인데요. 한 주인데 아이다호주에서 일어난 것으로 미 연방군이
200에서 250명 정도의 쇼쇼니 원주민 그룹 사람들을 학살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1850년으로 더 거슬러 가서 클리어 레이크 매서커라고 하는 곳인데요. 클리어 레이크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현재의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커다란 아름다운 민물 호수가 있습니다. 그 내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블러디 아일랜드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서 이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그 클리어 레이크 매서커, 이 주변에 있는 백인들, 세틀러에서 정착자들과 그들이 조직한 그 무장, 그 방위, 그 군 그룹인 멀리샤들이 약 60에서 200명으로 추산이 되는 그 포모와 윈튼족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서 1832년에 Bad Axe Massacre라고 하는 그런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나쁜 도끼다 이런 얘기죠. 이 Bad Axe, 나쁜 도끼 강이 있습니다. 지금의 위스콘신주 서남부와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약간 서쪽으로 가서 북부 쪽인데요. 이 지역에 블랙헉이라고 하는 검은 매다라고 하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의 그 족이 있는데 그 원주민의 족의 리더, 그 추장격입니다. 그 워리어, 자기네들을 그 거의 리드하는 이 원주민들의 그 리더격인 전사,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장군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이끄는, 그래서 미군들과 충돌을 한 이 블랙헉 워가 또 있습니다. 이 원주민의 그 추장, 그 리더의 이름을 따라서 블랙헉 워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그런 매서커라기보다도 이 매서커 자체가 더 커다란 미군에 의한 그 지역 원주민에 대한 그런 공격, 전쟁, 오래 끓은 전쟁의 절정을 이룬 그런 학살의 뭐 슬픈 그런 이야기의 그 절정입니다. 대학살이, 가장 커다란 학살이 일어난 그러한 대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AUK, SAUK라고 하는, 그리고 또 FOX 족이 여기에 그 학살이 당한 그러한 족입니다. 이 SAUK과 FOX 족이, 이들의 이제 리더가 그 블랙헉이죠. 그리고 그 블랙헉과 충돌해서 그들과 전쟁을 미군이 치른 것이 바로 이 블랙헉 워인데요. 아쉽게도 비전문인들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리고 많이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어려운 가정 환경을 뚫고 그렇게 성실하고 유능하고 또 웅변력이 풍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제너러스하고 모든 인격 만점의 그런 거의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러한 에이브럼 링컨, 미국의 자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미국의 두 미국으로 갈라선, 그래서 전쟁을 했던 그런 쪼개진 국가를 하나로 통합을 했던 그 훌륭한 분이 20대의 그 중후반 나이에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이 지역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원정대, 누구를 추적하고 몰아내고 하는 그런 활동을 캠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정치 캠페인, 현장에 나가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 캠페인에 링컨이 참가를 했던 그러한 개인적인 오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782년에 펜실베니아주, 이때는 동부에는 인구들이 이제 압력이 느껴지는 그런 때이죠. 나덴 후튼 매서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사건으로 약 96명의 델라웨어족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학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 펜실베니아의 그 멀리샤맨, 그 주의 일종의 방위병이라고 할까요? 미 연방 아미가 아니라 주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던 그런 방위 군대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들은 사실은 직업들이 다 있는 뭐 농부라든지 블랙스미스 대장장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의 그 내셔널 가드 그 국가 방위병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밀리샤들이 이제 이 원주민들을 공격을 해서 오하이오주에 있는 이 지역의 밀리샤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공격을 해서 왜 그랬냐면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아메리칸 레볼루셔너리 워라고 그래요. 미국 독립전쟁이 바로 혁명전쟁이라고 미국에서는 불립니다. 그래서 이게 1775년에서부터 83년까지 있었던 것인데요. 그동안에 요 원주민들 요것들 봐라. 요것들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영국을 도와서 우리 독립을 방해해. 너희들 맛 좀 봐 하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을 한 사건이 1782년 미국의 독립을 완전히 그렇게 획득하기 직전에 일어난 그러한 학살 사건입니다.